88쪽 접속사 파트입니다. 전치사와 접속사의 가장 큰 차이는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데리고 올 수 있고요. 접속사는 뒤에 뭐? 주어와 동사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완전한, 그렇죠. 완전한 절을 데리고 오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의미는 같은데 뒤에 있는 것에 따라 다르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이게 문장을 봤을 때 딱 구별이 되면은 굳이 이게 어렵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뒤에 이게 문장인지 명사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게 어떤 유형인지만 모습을 좀 보고 갈게요. 여기 첫 번째 문장 보시면 이거 절이야 명사야? 뒤에 데리고 온 거? 여기까지죠. 3번까지. 지금 절이니 명사니? 절이 명사야. 지금 보시면 having access라는 명사 형태가 와 있고요. 뒤에 봤는데 동사가 있긴 해요. 그쵸? 근데 얘는 뭐야? 앞에 있는 디지털 텍스트북스를 설명해주는 형용사절인 거죠. 그래서 얘가 뒤에 문장이 바로 오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에 속한 수식어절일 뿐이다. 실제 얘가 데리고 온 목적어는 명사다. 그러니까 despite라는 전치사는 맞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장이 길어져서 마치 절처럼 보이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because라는 접속사가 와 있어요. 그럼 뒤에 주어 동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시면 had나 detected 하고 막 동사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얘도 뭐야? 이 대식 앞에 있는 technical malfunction을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예상치 못한 기술적인 오작동이 목적어예요. 명사죠. 그러니까 because가 아니라 because of 나 due to 같은 개념을 써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뒤에가 절이 아니라 명사인지 아니면 절인지를 분명하게 구별해 주시고 절이 나왔을 때 혹시 얘가 그냥 수식어절은 아닌지 한 번씩 확인을 꼭 해주시면서 해석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 길어갖고 명사 구인데도 절처럼 보이는 경우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옆에 영접을 좀 해볼게요. 요 밑에 그 89쪽 옆 페이지에 보시면 여기 8번이랑 11번 해보겠습니다. 8번, 11번. 한글 구문석 한번 해보세요. 길어지면 구문석을 해야 실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8번부터 보시면 엔지니어들이 주어고요. 동사는 어디 있어? 동사.
테스트했다. 목적어는 모든 중요 시스템들을. 그 다음에 기능을 확인하기 위해. 이거 지금 부사구죠. 그 다음에 또 여기도 뭐야? 부사구예요. 뭐뭐 하는 동안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 하는 동안이고, 주의해야 되는 게 밤새 시행된이라는 얘가 누구를 수식하냐라는 거였죠. 얘는 뒤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수식해주는 형용사구로 보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다 나와 있어. 주어, 동사, 목적어, 첫 번째 ADM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동안 이걸 먼저 써야 돼요. 근데 지금 명사니까 전치사를 고르는 게 맞겠죠. During the software upgrade 요거 쓰고요. 그 다음에 시행된 거니까 수동으로 써야 되겠죠. Performed overnight 이렇게 써주시면 문장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during the software upgrade performed overnight 이렇게 해서 뒤에 있는 performed라는 과거 분사가 앞에 있는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꾸며주는 과거 분사구로 쓰인 형용사구입니다. 그 다음에 11번 보시면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비록이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양보의 부사절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깊은 상처가 남았다가 그 핵심적인 주절의 주어 동사가 됩니다. 그러면은 회복되었다라는 요거의 동사기 때문에 얘는 절로 와야 되겠죠. 그래서 접속사를 골라야 되니까 여기서는 do를 골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비록, 그 다음에 주어가 뭐냐면 안정이에요. 안정은 stability. 그 다음에 회복한 게 아니라 된 거니까 수동 형태겠죠. was restored. 그 다음에 after the war 이렇게 부사구 붙여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지금 얘가 수식하는 게 명사냐 아니면 절이냐에 따라서 알맞은 접속사나 전치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문장이 길어지면 반드시 구문분석을 하는 훈련이 되어 있어야 쓸 때 논술형을 쓸 때도 좀 도움이 되거든요. 귀찮겠지만 좀 신경 써서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를 배웠으면 이제 접속사의 여러 유형에 따라서 조금 복습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접속사 가장 쉬운 접속사는 등위 접속사라는 개념이죠. 등위 접속사는 위치가 동등하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접속사를 사이에 두고 앞에 있는 A와 B의 값이 동일하다라는 개념이거든요. 그 말은 여기에 단어가 오면 여기도 단어가 와야 되고 여기에 구가 오면 구, 절이면 절 이런 형태로 똑같은 값으로 와야 된다라는 게 등위 접속사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인 등위 접속사는 and, but, or, so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죠.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형태는 앞에 동사가 있어. 그럼 블라블라블라 했어. and 썼어. 그럼 같은 값으로 동사 이렇게 오는 구조와 앞에 투부정사가 왔어. 블라블라하고 했어. 그러고선 여기 뒤에 갑자기 ing가 나와. 그럼 틀렸어 라고 구별하는 정도는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관 접속사라는 건 짝을 이뤄서 다니는 접속사예요. 뭐 다 아시다시피 가장 대표적인 애들은 이런 애들이 있고요. 우리 안국에서 시험에 나왔던 건 이런 not only A but also B의 구조 이런 것들이 좀 주로 나왔던 거고요. 모의고사나 어떤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은 not A but B의 구조가 사실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주셔야 되고 얘네가 주어로 나왔을 때 스위치를 어디다 하느냐. 왜냐면은 얘가 짝으로 다 있다 보니까 not A but B, either A or B, A, B가 다 주어가 될 수 있거든요. 스위치는 어디다 시킨다고? 요 B에다가 스위치 시킨다고 되어 있죠. 보스 A and B는 상관없어요. 무조건 복수니까 그냥 복수에 맞춘 동사를 써주시면 되는데 나머지들은 B가 만약에 단수다? 단수 취급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긴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영작을 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옆에 91페이지 보시면 여기 8번이랑 9번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좀 어려워서.
어떤 상관접속사를 쓸지 먼저 파악을 하시고 병렬 구조인 애들을 표시를 좀 해주세요, 한글에. 자, 같이 보시면 한글에서 보면 역사가는 잘했다 여기까지가 동사죠. 그러면 먼저 파악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목적어가 보면 길어. 뭐뭐 하지도 않기를이니까 뭐 A도 B도 아니다라는 개념이 와야 되니까 neither라는 거를 써야 된다라는 느낌이 오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wish라는 동사가 목적어의 형태가 뭐냐는 거예요. ing가 투부정사야? 이거 투부정사죠. 그래서 투부정사 병렬 구조로 가셔야 됩니다. 요거 먼저 써야 되니까 얘가 A고 얘가 B겠죠. 그러면 neither, to, 미화하다라는 건 glorify거든요. 그래서 glorify, 그 다음에 violence, 그 다음에 lower, to, overlook, the sacrifices. 그다음 made by soldiers 뒤에 붙었으니까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거 보시면 그 예술가는 보았다 빈 캔버스를.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봐야 되는데 여기는 뭐뭐로서의 의미니까 부사구예요. 그러면 뭐뭐가 아니라 뭐뭐로니까 not A but B의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not A 하면 not 뭐뭐로서니까 as 붙어야 돼요. 그 다음에 대상이니까 an object죠. not as an object to 채워야 하는 to fill. 그 다음에 but as a space. 그 다음에 with creative potential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같은 구조에 지금 not as, but as 오면서 as 명사고 이렇게 병렬 구조로 오는 구조. 그 다음에 neither 투부정사, nor 투부정사에 같은 구조가 오는지를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이렇게 영작으로 나왔을 때 접속사를 어떤 걸 써야 될지 같은 병렬로 이루어지는 게 어떤 건지를 반드시 확인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 지금까지는 좀 쉽거든요. 여기 명사절부터 조금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명사절은 시험에 많이 나오는 구조기도 해요. 명사절 정리를 한번 쭉 해보면 명사절은요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뭐예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역할을 하거나 혹은 전치사의 목적어까지가 사실 명사절이거든요. 근데 이 명사절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제일 많이 쓰이는 명사절 우리 뭐야? 무조건 많이 오는 거. 목적어 자리에 맨날 쓰는 거. 대절 쓰죠. 그쵸? 이 대절이 명사절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이 대절이 뭐로도 쓰이냐면 동격의 접속사로도 쓰입니다. 동격의 접속사인 경우에는 앞에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이 명사는 보통 추상명사의 형태를 띠고 있죠.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명사, the news 이런 거 있죠. the news라든지 또 뭐 있지? the idea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얘가 뭔지를 설명하기 위한 접속사가 반드시 뒤에 붙어야 돼요. 이 대절인 명사절 접속사 대절의 특징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 그리고 얘가 오는 자리는 주어, 목적어, 보어까지. 전치사의 뒤에는 오지 않는다. 이걸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if나 whether절이에요. if나 whether절이 명사절일 때는 어떻게 해석해? 뭐뭐인지 아닌지. 그러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벌써 그 전제가 붙었을 때는 이 앞에 뭐가 오는 거냐면 불확실한 내용이 와야 돼. 예를 들어 I'm not certain 이라든지 I wonder 라든지 I don't know 라든지 이런 식의 불확실한 코드가 반드시 있어야지 if절을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의 특징은 뒷문장이 완전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if와 whether의 차이는 뭐냐면 if는 목적어 자리만 가능해요. 왜냐면 얘가 가정법도 있고 조건절도 있기 때문에 맨 앞에 쓸 경우 해석의 여지가 다르게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얘가 목적어 자리에만 온다. 대신 whether는 주어, 목적어, 보어 어느 자리든 다 올 수 있다. 요걸 좀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의해야 되는 게 이 whether가 부사절인 경우가 있죠. 부사절 접속사. 그럼 얘는 해석 어떻게 해? A이든 B이든 이런 형태로 오는 거죠. 뭐뭐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뭐 이런 뜻이거든요. 보통 이렇게 쓰고요. 얘 차이점은 뭐냐면 if를 여기서 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부사절의 if는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조건의 의미가 이미 있죠. 그래서 부사절일 때는 if를 같이 병행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whether랑 이 whether는 다르다. 얘도 완전한 문장이 오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얘는 문장의 일부인 거죠. 주목보 자리니까. 근데 얘는 부사절이기 때문에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 말은 완전한 문장이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한 개 더. 얘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의 문장의 일부로 들어가는 거지만 얘는 컴마 하고 뒤에 주어 동사의 완전한 문장이 하나 더 와야 돼요. 얘가 앞에 오든 이 whether절에 앞에 오든 뒤에 오든 상관없지만 어쨌든 완전한 문장이 별도로 따로 존재해야 된다는 게 부사절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이걸 두 개를 좀 구별을 좀 잘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명사절 접속사는 뭐가 있냐면 우리 많이 쓰는 거 있죠. 간접 의문문의 형태. 그래서 의문사, 주어, 동사의 형태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요거를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이 간접 의문문은 어순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Do you think 이렇게 썼어. Guess, suppose, believe 이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뒤에 원래는 의문사하고 동사하고 주어가 의문문이 원래 붙었어. 그러면은 얘가 이제 간접 의문문이 되면서 순서가 주어 동사로 바뀌잖아. 그럼 이 의문문이 어디로 가냐면 의문사가 요 앞으로 온다라는 게 특징이었죠. 그래서 do you think what 하고 어쩌고저쩌고 왔었어. 근데 이 what을 맨 앞으로 보내는 건 뭐 때문이다? 요 동사 때문에 맨 앞으로 보내는 표현이 되는 거죠. 이건 사실 많이 쓰다 보니까 굳혀진 표현인 거거든요. 이 동사가 올 때는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오는 게 간접 의문의 특징이다. 요거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우리 많이 했던 명사절 접속사 하나 더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관계 대명사 what입니다. 사실 관계대명사 what은 그 관계대명사 파트에 따로 묶여있거든요. 얘가 원래는 관계대명사니까. 근데 얘는 다른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는 형용사절이에요. 수식하는 선행사가 있잖아. 얘는 선행사가 없어. 그쵸? 얘 자체에 선행사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명사 역할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얘의 특징은 뭐냐면 가장 큰 특징은 불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얘랑 자꾸 나오는 이유가 있어. 얘는 완전한데 얘는 불완전하거든. 그래서 자꾸 시험에서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같은 자리에 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의 문장 구성의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어느 자리에 오냐면 주목보.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전치사의 목적어도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what을 쓸 거야, that을 쓸 거야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같은 명사절의 맥락에 있기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왜 물어보는지, 뭐 때문에 어떤 걸 갖고 확인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이 what과 that을 구별하는 형태는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이 that이 관대도 있기 때문에 더 헷갈리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명사절을 지금 마지막으로 정리하다 생각하고선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접속사는 마찬가지로 명사 역할을 하는 거, 형사 역할을 하는 거, 부사 역할을 하는 이 세 가지의 접속사가 있는데요. 오늘은 명사절이랑 부사절만 볼 거야. 왜? 형용사절은 관계대명사 파트에 다 묶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계사 파트가 형용사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 그렇게 구성이 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원리를 좀 알고 들으시는 게 더 이해가 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책으로 돌아가면 지금 다 설명을 한 거거든요. 명사절을 이끄는 대신 빈출 1이죠. 가장 잘 나온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을 이끄는 whether나 if절, 그 다음에 동격 접속사는 앞에 이 설명과 같이 fact, news, idea, opinion, thought 같은 추상명사랑 쓰여서 부연 설명을 하는 구조다. 선행사가 아니라 같은 그 명사랑 같은 위치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빈출 3에 보시면요. This approach to communication 이러한 어떤 의사소통에 대한 접근법은 comes from the idea. 아이디어로부터 온다. 이 아이디어가 명사로 앞에 왔거든요. 그럼 얘가 선행사처럼 보이니까 which로 바꿔놓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which라는 관대는 뒷문장이 불완전해야 돼요. 선행사였다면. 근데 뒤에 보시면 긍정적 토론을 프로모팅, 촉진시키는 것이 강화한다. 팀워크를. 완전한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선행사로 보면 안 되고 동격의 접속사 대시구나 이렇게 파악하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려면 문장이 완전한지 동격의 접속사의 특징이 뭔지 관계대명사의 특징이 뭔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이런 것들이 계속 틀리게 되는 거죠.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파트는 계속 연관시켜서 모고든 수능이든 나중에 수능이든 내신이든 무슨 형태로든 계속해서 확인하는 문제가 어떻게든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이 이론을 정리를 좀 해주세요. 위에 거는 그냥 넘어가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문제를 좀 풀어보겠습니다. 8번, 9번입니다.
뭐 쓰나? 지금 주어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요 앞에 있는 얘는 더 웨이를 수식해주는 형용사절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가 동사일 거고 상상하는 것이 보어일 거예요. 그 다음에 상상한다라는 애가 목적어를 뒤에 취하고 있는 거죠. 그럼 보시면 주어가 the most obvious way고 위부터 humans까지가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절인데요. 이거 지금 완전히 불안전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다 있죠 지금. 그래서 얘 완전해요. 그럼 얘 무슨 절이냐면 관계 부사절이에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way를 꾸며주는 거니까 how가 원래 써야 되는데 how랑 way는 같이 쓸 수가 없죠. 그럼 여기 생략돼 있는 애는 누구냐면 대시나 in which 같은 개념이 생략돼 있는 거예요. how를 쓸 수 없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완전한 절이 올 때는 관계 부사절이구나 이렇게 좀 꾸며서 잘 파악을 하는 게 좀 중요하고요. 그 다음 is 다음에 보어 절인데 지금 보시면 by가 와 있어요. 그럼 전치사 뒤에는 명사 형태가 와야 된다고 했죠. 그리고 전치사의 목적어로 대절이 올 수 없으니까 상상하는 것이라는 애를 찾아봤더니 동명사 형태로 지금 아예 있죠. 만약에 시험이었다면 얘를 원형으로 써놓고 형태를 바꿔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agining 같은 동명사 형태를 써놓고 그 다음에 이 목적어가 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접속사 that을 여기다 쓰면 되시죠. 그 다음에 그들이 they 말할 수 있다 can speak like human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시면 전문가들은 이 주어고요. 강조한다가 동사예요. 그러면은 emphasize를 시작을 해야 되겠죠. 복수니까 원형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목적어를 봤더니 마찬가지로 목적어가 길게 구성이 돼 있고 보면 뭐뭐 하다라는 동사가 와 있는 거 보니까 얘가 지금 접속사의 개념이 필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접속사 대신 목적어 자리에 왔다. 그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겠죠. 명사절 접속사니까. 그러면 감소시킨다가 동사, 투명한 의사소통이가 주어, 허위 정보들이 목적어, 그 다음 위기 동안의가 부사절입니다. 그러면 보시면 투명한 의사소통 먼저 써야 되니까 transparent communication. 그 다음에 지금 communication 단수잖아요. reduce 써주셔야 됩니다. 단수동사. 그쵸? 그 다음에 crisis. 아닌데? 뭘 줄인다고? 허위 정보. misinformation 요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misinformation이 그냥 왔으니까 요 부분을 마저 써야 되겠죠. 여기를 뭐뭐 동안이라고 해야 되니까 during a crisi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잠깐 쉬었다가 뒤에 이어서 좀 할게요. 데일리 확인 받으세요. 아니야. 쉴 수 없어 지금. 여러분 중간고사 성적을 생각해보세요. 지금 쉴 수 있습니까 여러분? 95쪽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극딜 이렇게 8, 9번. 봐봐 지금 중간고사 성적 생각 막 한두 번씩 올려야 돼요 여러분. 대학이 달라진다고요. 너 수행은 어떻게 됐었니? 왜요? 이미 좀 까였어. 죄송해요. 왜? 어쩌다 보니까 다음 단어수는 두번 보니까 다음번에 열심히 좀 해서 나머지 너 그 다른 영장은? 영장은 있지? 내가 줬잖아. 공부 안 했어. 내가 준 자료를 공부를 안 한 거야? 내가 연습할 수 있게 테스트지도 줬잖아. 안 했는데 저거. 단어의 영장이랑 단어든 영장이든 안 준 게 있나? 연습 안 했지? 잘할게.
단어는 연습을 안 했죠. 왜? 당연히 다 마실 것만 같았어? 아니, 하기 싫어서요. 오늘 쓸데없이 아주 솔직하네. 거짓말하고 살면 못 써요. 다 했어? 지호야 다 했어? 눈안 떠? 셀리 좀 줄까? 네. 지호한테 물어봤거든? 내 지금 같은 거. 진상이네 저거. 왜 애들이 간만에 아침에 나가서 뭐하니까 힘드시죠 아주. 껌만 꽂잖아 너는 근데. 엉덩이 드릴게요. 나랑 바꾸자. 초록색 맞나? 싫어. 초록색 원해? 네. 왜? 사과맛 개 맛있잖아요. 그러니까 초록색.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인데 줄까? 넌 있어? 아니요, 하나도 없어요. 너 있잖아. 하나도 없어. 멋지도 없네. 그건 왜 가져갔어? 아, 가져가지 않는다. 양심이 없냐 진짜? 두 개씩 주시면 안 돼요. 싫어. 왜요? 나도 싫다고 얘기할 수 있잖아. 자 보시면요. 먹으면서 보세요. 나는 너무 궁금해서 여기가 심플 비리예요.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니까 여기 접속사적 개념이 하나 더 있었겠죠. 그래서 여기 대절이 요 뒤에 붙어 있어요. 이 대절의 내용이 요 뒷부분입니다. 그럼 여기 빼고 요 앞부분만 보시면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이 궁금하다라는 내용의 목적어가 여기 붙어 있죠. 근데 얘가 목적어 자리거든요. 보시면 정확하게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무 궁금해서 그 다음에 전치사의 목적어 들어가는데요. 여기 보시면 무엇을 재배하는지라는 의문사가 있죠. 그럼 의문사 먼저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주어가 뭐야? 의주동의 형태로 써야 되니까 너의 이웃이 재배하는지 요게 와야 되겠죠. 그래서 what? 나의 이웃이구나. 그 다음에 재배하다. cultivate. 그 다음에 what my neighbor cultivate. 이거 지금 내 네이버가 재배하는 거니까 S 붙여봐야 되겠죠. In his greenhouse.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왜라는 의문사가 먼저 있고요. 그 다음에 특정 패션이 주어. 그 다음에 돌아온다가 동사예요. 그 다음에 이거 생각하니는 주절의 동사겠죠.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지금 요 의문사절, 그러니까 의문사절에 속하는 간접 의문의 형태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빼야 돼요. After many years, 수년 후에. 그다음에 instead of being regarded as out of style, 요게 지금 요 부분이니까 얘 빼고 쓰면 되겠죠. 그러면 생각하니를 먼저 써야 돼요. 생각하니가 do you think거든요. 그러면 think라는 동사의 특징은 의문사를 맨 앞으로 보낸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y가 여기 있어야 되는데 맨 앞으로 가야 되니까 y가 앞으로. 그 다음에 주어가 특정 패션이죠. certain fashion. return.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간접 의문의 형태에서 think, guess, suppose, believe 같은 동사가 오면은 의문사가 맨 앞으로 온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요 가주어죠. 우리 많이 했죠. 이 내가 시험에 나온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걸 써서 답안을 작성한 사람이 굉장히 드물더라고요. 많이 속상했습니다. 요거는 복습 차원에서 뭐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테니까 풀어오시고요. 뒤에 있는 부사절을 정리하고 문제 좀 풀고 끝내보려고 합니다. 부사절이 조금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 파트가 있어서요. 요것도 정리를 한번 하고 할게요. 부사절은 아까 웨더 했었잖아요. 요 웨더 말고도 부사절이 종류가 되게 많아. 부사절의 기본 개념은 플러스 알파예요. 말 그대로 부연 설명을 하는 개념이고 이 부사절의 문장 빼고 완전한 문장이 따로 하나 있어야 되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보통 컴마의 형태로 문장이 두 개로 같이 다니는 형태가 부사절 접속사가 데리고 오는 문장들이죠. 그럼 부사절 접속사는 보통 의미에 따라 좀 구별을 하거든요. 뭐 있어? 부사절에는? when과 같은 시간의 부사절 접속사.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조건, 이유, 양보. 요게 가장 많이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의 의미에 따른 구별이거든요. 뭐 시간은 많이 쓰이는 거 when, 뭐 동안에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before, after 뭐 이런 거 있고요. 많이 안 쓰는 걸로 정리를 좀 해주시면 as soon as라든지 뭐 하자마자. 그다음에 뭐뭐 이래로 since, 한때는 once 이런 애들이 조건에 아니 시간에 있고요. 조건은 많이 알다시피 if나 unless는 다 알 거고요. 만약 뭐뭐라면 하지 않는다면 요거랑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once도 조건절에 속합니다. 이게 일단 뭐뭐 하면 위에 있는 once랑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요게 조건절로 많이 쓰인다.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모고에 나오는 형태가 뭐냐면 given that 무엇을 고려해보면 요게 부사절 접속사로 많이 나오죠. 그 다음에 이유는 다 알다시피 because, since, as 같은 애들이 뭐뭐 때문에 란 의미의 부사절 접속사로 쓰입니다. 근데 양보는 아시죠? though,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의미가 살짝 다른데요. 얘는 비록 뭐뭐 얘는 뭐뭐일지라도 뭐뭐라도 뭐 의미는 비슷한데 아무튼 이런 애들이 양보에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 말고도 사실 많이 쓰이는 부사절 접속사는 목적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목적이라는 건 하기 위해서 하도록이라는 의미로 쓰이네요. 대표적으로 so 대신 붙여서 써지는 경우. 뭐 in order that도 있죠. 어쨌든 다 접속사기 때문에 뒷문장이 완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얘랑 헷갈려서 많이 나오는 게 결과예요. 결과가 왜 많이 나오냐면 얘도 so가 들어가거든요. 근데 so 하고 반드시 사이에 형용사나 부사가 들어가야 돼요. so that은 이렇게 같이 다니는 애고 얘는 so랑 that 사이에 형용사 부사 쓰고 주어 동사.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의미를 가진 애가 하나 더 있죠. 뭐냐면 such, 주어 동사. 둘 다 무슨 뜻이냐면 너무 뭐뭐 해서 이게 사실 결국 뭐뭐 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결과에 들어가는 거고요. 특징은 뭐냐면 for랑 search는 의미는 같아. 근데 얘는 형용사 부사랑만 다니고 얘는 명사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search는 명사랑 so는 형용사 부사랑 이렇게 다니는 게 차이고 의미는 같습니다. 이 쓰임이 같이 다니는 애 짝이 다른 거니까 이건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런 것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로 또 추가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게 뭐냐면 복합 관계사라는 겁니다. 얘도 부사절이거든요. 복합 관계사라는 건 관계사에다가 ever 붙인 형태들 기억나시죠? 그래서 whoever, whichever, whatever 이런 애들이 붙어있는 형태나 혹은 관계 부사에 붙어있는 거 whenever, wherever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however인데 however의 차이는 얘네는 단독으로 다니는데 however는 반드시 그 정도를 표현하는 형용사 부사가 같이 붙어서 다녀야 된다는 게 특징이죠. 얘네는 보통 no matter가 붙어있는 의미로 해석되는 게 부사절입니다. no matter whom, no matter what, no matter when, no matter where 이런 형태로 아무리 뭐뭐 한다 하더라도 할지라도 이런 의미로 쓰이는 거를 복합관계사절 중에서도 부사절로 쓰이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얘네의 특징은 다 완전한 절과 같이 다닌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이 부사절 중에서 이 두 개는 시조 현미에 따라야 됩니다. 시간, 조건의 부사절은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그 말은 얘 절에서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if는요 생각해봐봐. if는 아까 명사절에도 있었죠. 뭐뭐인지 아닌지를 해석될 때는 미래 시제 상관없어. 근데 만약 뭐뭐 한다면이란 의미로 쓸 때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if절이나 이 when절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when도 마찬가지야. 이 when도 부사절로 뭐뭐 할 때라는 애가 있지만 얘 명사절로 간접 의문문을 쓰이거든요. 언제 뭐뭐 할지 의문사로 쓸 때. 그럴 때는 미래 시제랑 다닐 수 있지만 요 시간과 조건의 부사절일 때 미래 시제를 절대 쓰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거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다 적으셨습니까? 모르는 것만 체크를 해주세요. 다 적을 필요 없고요. 본인이 정리가 안 돼 있거나 모르는 부분 위주로 정리를 꼭 해주세요. 지금 아니면 정리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시제에 관한 문제가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여기 세 번째 문제거든요. The patient will remain sick. 자, 그 환자는 계속 아플 거예요. Unless the doctor will prescribe appropriate treatment. 올바른 어떤 처치나 치료를 처방하지 않는다면 이런 뜻이죠.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unless는 뭐뭐 하지 않는다면이라는 조건절이에요. 조건절에는 미래 시제를 쓰지 않아요. 미래일이어도. 그래서 여기를 will을 지우고 prescribes 이렇게 써야지 맞다라는 거죠. 즉 조건과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에는 절대 미래 시제를 쓰지 않는다. 그리고 또 주의하셔야 되는 게 얘 안에서만 안 쓰는 겁니다. 이 밖에 있는 주절에는 영향을 안 줘요. 이 주절이 틀렸다고 하시면 안 돼요. 주절은 미래 시제거든 과거시거든 상관이 없고요. 이 종속절인 이 부사절 안에 있는 애만 지금 미래 시제 적용이 안 된다라는 걸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어떻게 나오는지 좀 알아주셔야 됩니다. 문제를 풀고 옆에 페이지에 8, 9번 풀어보겠습니다. 8, 9번이에요.
지우개 없어? 집에서 필통을 얼마나 열고 건가요? 어제 수학하고 도움 받고 낙서하지 마라. 상호 어디 있어? 지금 보시면 지금 8번에는 지금 요 앞에 이 부분은 지금 다 나와 있거든요. 요 부사절 부분만 채우면 되는데요. 일단 뭐뭐 하면이라는 조건절의 접속사는 once를 써주셔야 됩니다. once 다음에 주어가 뭐냐면 그녀의 스타트업 회사거든요. her startup company. 그 다음에 지금 once라는 조건절이야. 마찬가지로 미래 시제는 안 돼요. 그래서 여기 현재 시제로 미래를 표현해줘야 되는데 단수니까 s 붙여줘야 되겠죠. achieves, global succes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단수 잘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요. 이 부분만 써주시면 되죠. 뭐뭐 하는 한이라는 접속사는 as long as를 써주셔야 됩니다. 내 마음과 기억이 주어니까 my mind and memories. 그 다음에 남아있다, remain. 온전한이라는 형용사 형태, intact를 써주시면 되죠. 형용사니까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문장을 구성할 때는 이 형식과 그 다음에 접속사를 올바르게 선택하고 적용이 안 되는 여러 가지 조건들도 기억을 하셔서 적응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영작이라는 건 생각보다 종합적인 사고를 요구하기 때문에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만 풀고 단어 외울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103쪽에 7, 9번입니다.
보시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애로 지금 절이 완성이 일단 돼야 되거든요. 지금 그 일이 끝날 때쯤에는 나와 있으니까 지우고 쓰시면 돼요. 그러면 먼저 뭘 써야 되냐면 이 앞에 있는 so, that의 so 부분부터 먼저 써야 되니까 요거부터 써야 되겠죠. 잔디를 깎다라는 건 mowing the lawn이라고 하는 거예요. 잔디를 깎는 일이 그 다음에 시간이 걸리다 할 때 took 쓰죠. 너무 오래 걸려서 so long. 지금 형용사니까 so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접속사 that. 그 다음에 내가 뭐뭐 했다라는 결과는 나는 기진맥진했다예요. 그래서 I was exhausted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Then I was exhausted. 이렇게 써주면 so that 절이 완성이 돼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결과의 값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잘 보셔야 되는데요. Many of the processed food products made today는 여기 있는 주어예요. 가공식품의 상당수가 주어고요. 오늘날 만들어지는이라는 분사구가 가공식품을 꾸며주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주어는 상당수는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뭐 하고 있어서 포함하고 있어서 요게 동사죠. 얘도 마찬가지야.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의미로 보니까 얘도 so나 such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지금 포함하고 있는데 뭐를 포함하고 있냐면 다양한 화학물질과 인공적인 성분이에요. 그럼 목적어잖아. 그럼 목적어는 명사야 형용사야? 무조건 품사가 명사로 와야 돼요. 그럼 명사를 데리고 있는 애는 so가 아니라 such거든요. 그래서 such를 써야 된다는 것을 목적어로 구문 분석을 하면 파악이 바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단 먼저 써볼게요. Many of the processed food products 그 다음에 포함하고 있다. contain 그 다음에 너무는 such로 써야 되겠죠. 다양한 a variety of 화학물질 뭐야? chemicals and 인공적인 성분 artificial ingredients 이렇게 쓰면 되죠. and 썼죠? 그럼 여기까지가 지금 여기가 다 들어갈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such 대시니까 대시 들어갈 차례죠. such 그 다음에 대시 써야 되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뒤에 있는 문장에 주어가 뭐냐면 때로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가 주어야. 그 다음에 어렵다가 simple V예요. 그 다음에 정확히 알기는 지금 요 simple V의 difficult에 이제 수식하는 애가 되는 거거든요. A를. 그러면 먼저 마찬가지로 주어를 써야 되는데 주어가 너무 길죠. 여기 it이 있잖아요. 그럼 가주어를 쓰라는 겁니다. It is difficult. to know는 다 되겠네요. It is difficult to know exactly what is inside. 이런 형태가 완성이 돼야 되는데요. 지금 때때로니까 여기 sometimes도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 주어와 진 주어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문장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치 대시라는 구조를 쓰는 것도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가주어와 진주어를 쓰는 형태들도 같이 이렇게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형태가 영장으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접속사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필수적으로 다른 게 가주어나 진주어, 가목적어, 지목적어의 형태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닌지도 같이 연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연휴 쉬시고 오시느라 정말 오기 싫었을 텐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요 내신 시작하기 전까지가 내 보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니까 좀 성실하게 과제를 좀 해서 오세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단어 시험 보시고 데일리 확인 안 받으신 분들 확인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